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데이시입니다. 저는 만 나이로 30살인데요. 30살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 연말에 처음으로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못 가본 교토를 중심으로 동부 쪽에 있는 오사카의 지역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행 전날까지 야근을 했기 때문에 진짜 탈출한 기분으로 들떴습니다. 3일은 게스트하우스, 3일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이곳은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조금 어둡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남자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의 곡을 꼭 하나 연주하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에 가정식이 있다는 리뷰를 봤는데요. 바로 곧 저녁 시간이라 가정식을 먹고 싶다면 돈을 내고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얘기도 들을 겸 일본 가정식도 먹을 겸 참여했었고요. 여기는 카페로도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카페이자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합창을 하네요. 그래서 감성도 좋고 신기해서 저도 같이 잠깐 함께 했습니다. 한 직원분이 저에게 악보도 주셨습니다. 이때 한국인처럼 보이는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딱 봐도 한국인 같은데? 근데 저한테 Where are you from? 영어로 묻더니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도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는 곧 떠나는데 여기 주변을 돌려고 하는데 같이 돌아볼 생각 있냐고 말했더니 좋다고 해서 같이 돌았습니다. 스텐카쿠도 받고 글리코상도 받고요. 이재명도 받습니다. 타코야끼를 먹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곧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다음날 여기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로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점심 때 아무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찍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 후에 저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연주는 조금 아쉬운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 한 아저씨 분이 책을 읽고 계셨는데요. 끝날 때까지 저쪽 안쪽에 있다가 제가 오블리비언 연주를 다 끝내니까 스고이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와 곡들을 알려드렸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도 너무 잘 들었다고 해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제 연주곡을 직접 들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직접 들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작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슴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잠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 붕어빵은 제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붕어빵이라 친구를 놀렸습니다. 계속 따라와. 너무 여기 진짜 사슴이 많아요. 그래서 사슴들이랑 놀았고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에게 먹이도 주었어요. You are cute. Take it. You too. No, no. You. Okay. Hey. 없어 이제. 가. 요거는 사슴을 때리면 안 된다. 사슴을 만지면 때린다. 사슴과 나. 이것은 요괴 같아요. 네, 이렇게 신사 같은 곳도 있고요. 일본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마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플 깔고 하시면은 괜찮게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팀랩이라는 전시회를 봤는데요. 이 팀랩이라는 전시회는 진짜 좋았어요.
저는 뭐 로블록스도 좋아하고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하지만 좀 또 다른 세계를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근데 여긴 진짜 또 다른 세계로 온 느낌이었습니다. 금액은 조금 2만 얼마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구글 지도에서 보고 이뻐 보여가지고 가까운 관광지를 보는 취지로 간 건데 그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예쁜데. 아마 몽환의 숲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저의 피아노 저의 곡들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지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팀랩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시회가 교토에 있는 곳도 있고 도쿄에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다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근데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저의 핸드폰은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의 맥북으로 이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곳을 걸어 다니는데 너무 황홀했고 저는 확실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비로웠고 몽환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입니다. 약간 역대급 전시회 같아요. 진짜 다른 세계, 다른 세상.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스타일 약간 뭐 미디어 아트나 말고 다른 세계에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바이바이. 로켓랩 도톤볼에 넘어왔고 로켓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켓맨을 마주했고 길거리를 구경하다가 돌아와서는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뭔가 예술적이고 이 차도 따뜻하고 좋습니다. 드라이를 하고 싶은데 제가 드라이를 하면은 좀 다들 깰 것 같아서 사실은 바로 자려고 했는데 말릴 겸 피아노도 있고 느낌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니까 연차가 5일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4일을 일본에 투자하고 이제 혼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만 나이로 30이라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나만의 뭔가 곧 크리스마스니까 고른 게 오사카고 교토, 나라, 사슴 보고 왔고요. 사슴이랑 셀카도 찍었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벤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굿나잇. 여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던 군대 가는 친구가 추천해줬던 한국말을 하실 줄 아는 교포분이 운영하시는 카페고요. 여기 빵 맛있어요. 분위기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좋고요. 골목에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중국 갔을 때도 동물원을 갔고 도쿄 갔을 때도 동물원을 가고 이번에도 동물원을 가게 됐는데요. 문화 관련된 걸 찾다 보니 또 동물원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텐노지 공원이자 동물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동물원 50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싸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기 도플라밍고도 있고요. 하마, 히포, 코뿔소, 기린, 낮잠 자는 라이언. 너무 귀엽죠? 이름을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한동안 봤었습니다. 무슨 캐릭터 같아요. 쪼꼬미 깜찍해서 찍어봤고요. 박쥐,
네, 원숭이. 아, 원숭이가 아니라 오랑우탄인가? 여기 북극곰도 있네요.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염소? 동물원에서 바로 쭉 올라가면 있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약간 오래된 뭐라 해야 될까 좀 유적 같은 박물관이었었고요. 이런 부처 같은 것들이 많았고 역사 박물관 같아요. 돈을 조금 더 내면은 뒤에 공원 같이 조금 구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00엔이었나? 한번 여기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너무 이쁘죠?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날 저는 호텔을 옮겼고 제가 도쿄에서 로스트 비프 덮밥이라고 레드락 브랜드의 로스트 비프 덮밥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검색했는데 레드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락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저녁 7시에 공연이 시작하는 지하 아이돌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때 7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경험해라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려가서 지하 아이돌의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이분들은 기노포라는 교토의 아이돌 기노포라고 하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어떤 봉을 들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인기가 정말 실감났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되게 다양했습니다. 계속 걸어다녀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어요. 여기는 호텔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특별한 건 없고 저거 돈키호테구나. 저기 돈키호테네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호텔에 왔고요. 한국은 눈이 왔다는데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요?